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행작 예비순환인데요. 먼저 첫 시간에는 행작 전체 체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체제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갈 텐데, 행작 전체가 행작이 어떻게 전체가 구성됐는지를 좀 봐야만이 여러분이 이 방대한 행정학에서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행작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주제가 있고 범위도 엄청 넓어요. 양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시험장에 다 가져가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행정학은 어디까지나 뭐랄까 고득점 과목, 경우에 따라서는 고득점 과목이 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경직 학생들은 선방 과목, 선방 과목이고, 그래서 재경직 학생들은 한 50점 초반, 중반, 작년에 재경직 최고 점수 몇 점인지 아세요? 57점이에요. 주관식 점. 완전 객관식 57점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객관식 57점 맞아요. 자살하지, 그지? 자살한다고. 그런데 재경직 57점 맞고, 재경직은 50점 맞고도 열광합니다. 제가 재경직을 공부 안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식 50점 맞으면 제가 심한 표현을 썼지만은, 솔직히 대학교 포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주관식은 50점이면은 아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주관식과 객관식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제가 주관식 강의를 하고 아마 제 답특을 아마 꽤 많은 학생이 듣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 텐데, 답안지 특강 같은 거.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주관식 공부를 객관식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객관식 공부는 많은 양을 소화하고 알고만 있으면 어때요?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죠. 근데 주관식은 안다고 해가지고 글로 안 나와요. 주관식은 글쓰기라는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있어요. 즉 객관식은 리딩을 하면 리딩을 한 만큼 답을 고를 수 있지만은 주관식은 리딩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반드시 리딩이 라이팅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공부 정말 헛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라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 번 나이 때 이제 여기저기서 논술 강의도 좀 하고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또 몰랐어요. 특히 요즘 학생들이 글쓰기를 너무 몰라요. 해보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글쓰기 자체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막연하게나마 객관식 공부 스타일로 주관식에 접근했을 때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한 3순환 가면은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나의 공부 방법이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어렴풋이 느낌이 와요. 그리고 실전에 가가지고는 확 와닿아요. 근데 이미 실전은요, 행정학은 제일 마지막 날 시험이거든요. 끝나요, 그냥. 1년 더 공부해야지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관식 공부와 객관식 공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수업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예비순환 때부터 실전으로 바로 갑니다. 학교처럼 공부, 그거는 대학교 가서 하셔야 돼요. 논문 읽고 이런 거, 그건 대학원 가서 하세요. 여기는 학원. 저는 항상 모토로 얘기해요. 여러분은 수험생이지 대학원생이 아니다. 마치 정조가 첫날에 뭐라 그래? 왕의 적유하고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공부하시고 수험생답게 글을 쓰면은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해서 나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학술적 글, 흔히 또 논리적 글쓰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논리적 글쓰기, 우리 실제 채점자나 출제자들은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1, 2년 공부해가지고 행정 답안지 쓰는데 논리적 글쓰기 불가능하다. 솔직한 말. 여러분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3, 40년 공부하고도 글쓰기 힘든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험생다운 글만 쓰면 됩니다. 그럼 수험생다운 글쓰기 어떤 건지는 제가 중간중간에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오늘 나간 자료도 두 부의 자료가 있는데, 한 분은 앞에 그죠? 처음에 있는 거 있죠? 모든 서술어는 어쩌고 이런 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학생이 작년에 70.66을 받았어요. 행작 최고 점수 받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작년에 세 문제를 복기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다 제 교재를 보면서 공부한 학생이에요. 제 교재, 그래서 여러분이 제 교재 보시면서 제 교재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흔적을 찾아보세요. 70점은요, 보통 한 시험당 한 명만 나와요, 한 명. 실제로 작년 공식적인 최고 답안도 7.66 이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차점자 학생이 그 다음에 드리는 요 자료. 69.33. 이 자료. 이 친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다시 과천에 가가지고요. 자기 답안지를 다시 보고 와가지고 다시 복귀한 자료예요. 실제 자기 답안지. 실제로 쓴 답안지예요. 이 학생도 제 자료, 그럼 여러분도 이 학생 자료와 제 자료를, 그리고 7.66 받은 자료, 이 두 학생 자료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앞으로의 공부 방법을 잡으세요. 다시 말하지만은, 읽어보시면은, 나도 이 정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쉽게 이렇게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학술적 글쓰기 아닙니다. 그거는 대학원에 가서 하세요. 여기는 학원의 학원. 수험생은 2시간이라는 짧은 주어진 시간 내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문제를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학술적 글쓰기나 논리적 글쓰기를 부정한 건 아닌데, 너무 논리적 글쓰기나 또는 여러분이 합격을 하려면 명문장을 써야 되는, 좋은 문장, 아름다운 문장, 명문장을 써야만이 합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은 글쓰기에 공포감이 다가와요. 백지공포증이라 그러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 당장에 3일 정도 강의하고 모의고사 치자면 다들 선생님 벌써 치나요? 그렇게 겁을 내요. 안 되나? 바로 해볼까? 오늘 시험 치고? 예. 이게 리딩 핸드 해가지고 바로 라이팅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험생답게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이 실제로 최고 점수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지 이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작년에 입법고시 수석했던 학생 답안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전이 실전. 지금 뭐 전공서적이나 뭐 공부해도 돼요. 되는데 실전으로 하자. 그리고 제 책이 의외로 이게 뭐 말만 핸드북이지 실제로는 핸드북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언어 유인을 할 수 있는데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핸드북인데 그렇지면은 뭐 백과사전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있는 주제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솔직히. 행정이라는 과목은 나는 처음 들어본다. 머리에 털라고. 대학교 와가지고 행정학과라는 건 들어봤지만 행정학과는 들어봤지 행정학 교재라는 건 처음 본 학생이 아마 태반일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약 20년치 행정고시 기출문제 주제들 20년치. 그 다음에 약 6년치 각종 대학교 모의고사 문제 주제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럼 선생님, 기출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학 모의고사 문제라는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좀, 요즘에는 주로 하여튼, 어떤 학교는 없고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고시반이라고 있어요. 행정고시반 또는 뭐, 로스쿨, CPA, 뭐, 세무사 해가지고 많은데, 그 고시반에 이제 각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고시반 입실고사라든가 중간평가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요. 마치 중간고사처럼. 그러면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 6년치, 그 이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6년치 대학모의고사 문제 주요 주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통 제가 이번에 3수능 끝나고도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출문제 풀었다길래 너 몇 년치 풀었냐니까 5년치 풀었다라고. 그것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해준 걸, 선생님들이 풀이해주는 걸 그냥 자기가 풀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자기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 손으로 써봐야 돼요. 저는 최소한 10년치를 풀어라. 그리고 15년치까지는 풀어라. 기출문제. 아마 그런데 제 교재를 공부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20년치를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그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이제 삼순환 때 모의고사라든가 답안 특강도 하고 뭐 하면은요, 이런 주제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제들이 기출로 나왔었고 각종 대학교 고시반에서 모의고사로 출제 가능성 높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를 생소하다 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걸 보고서 뭔가 학생들이 공부의 핀트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전이라는 것 자체. 그래서 바로 주제로 들어가자. 그리고 보통 책들이 막 한 페이지당 말 그대로 교과서처럼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전공서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읽게 되면요. 물론 저도 100%는 아니지만은 답안 쓸 때 통목차를 쓰게 돼요. 통목차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합격생들이 실제 고득점한 학생들 답안지를 계속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통이 아니고요. 통답안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의 중간고사처럼 한 페이지에 꽉 채워 쓰는 거, 목차 없이 쓰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통답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통답안을 쓰게 되면은 절대로 50점을 못 넘겨요. 40점 중반 정도 받아요. 여러분 고시답안지는 반드시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목차가 나오고 목차당 한 5, 6줄 나오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고득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우리가 리딩을 할 때 우리 두뇌에다가 인풋을 시킬 때 목차 중심의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전공서적처럼 통답안, 통목차로 되는 글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 시험장 가서 본인 스스로가 목차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면은 답안을 주어진 시간에 쓰지 못하는 경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거야. 제가 나중에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공부할 때 목차로 구성된 글을 읽어야지 목차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리고 고득점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목차 구성 연습이다. 제가 각 출제위원 교수들이 이렇게 답안 쓰라는 그 자료들을 제가 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라. 아마 제가 드린 자료들은 아마 이 동네 일반적인 자료나 그보다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은 여기는 우리는 학원이잖아요, 그죠? 학원은 지상 과제가 뭐예요? 합격이잖아요, 그죠? 고득점이죠. 결국은 제 수강생들이 가서 70점 받고 60점 받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여기 한두 명은 제가 알기로는 제 수강생들이 제 수업 들으라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왔다는 학생도 있던데, 예, 뭐 괜찮아요, 뭐 자율 의지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거 계속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는지를 중간중간 자료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오늘 자료 마음만 먹어서 한 10몇 개 자료 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자제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보면서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어떤 자료가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고 나쁜 답안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첫 시간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안지 형식이 된 자료를 일부러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요, 제 책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전공서적의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의외로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순환 때는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중요 주제들은 다 다루고 예비 때는 1순환 때는 다시 빠진 부분 중심으로 세부적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때는 아마 서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제 그 키워드 행정하기로 제 책 많이 들고 다니죠. 심지어 제 수업 안 듣는 학생들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가면은 될 거다.